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역, 영역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네, 한 나라의 영역이란 말은 그 나라의 뭐뭐가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네, 주권이라고 하는데 주권은 주인된 권리라는 뜻으로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스스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는 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역은 땅인 영토와 바다인 영해, 그리고 하늘인 영공. 하늘에도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공에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면 통과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를 영역이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죠. 네,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해 있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예를 들면 특히 서해, 이제 황해와 남해 쪽에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라고 하죠. 여기는 육지에서 배를 타고 나가는 곳입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섬입니다. 섬.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섬은 울릉도와 독도가 있죠. 그리고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주변의 바다를 말합니다. 네, 기선은 여기서 기선은 기준선인데 영해를 정하는 범위를 정할 때 기준선, 즉 출발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12헬인데 기준선에서 12헬입니다. 네, 기준선에서 12헬까지는 모든 권리가 해당 국가에 있습니다. 이 헬이라는 말은 바다나 항공, 하늘에서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데 1헬이는 약 1852m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12헬이면 약 22km, 즉 기준선에서 22km까지가 우리나라의 영역인 겁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바다의 범위가 22km인 겁니다. 근데 그 동해와 황해, 남해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보세요. 네, 동해는 해안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썰물일 때 해안선을 기준선으로 정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갯벌에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바다에 하루에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혹시 본 적 있나요? 물이 빠지면 물이 가득 찼던 부분에서 물이 빠지면 거기는 갯벌이 되고 특히 서해, 남해 쪽에 갯벌이 되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조개나 바지락 같은 거 주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동해는 수심이 바다 깊이가 깊기 때문에 갯벌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물이 얕아지긴 합니다.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썰물, 즉 물이 빠져나갔을 때를 기준선으로 정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네, 여기 보이죠? 여기가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썰물일 때죠. 밀물이면 이까지 물이 올라오는데 썰물이면 물이 빠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준선을 정하고 여기서부터 12해리를
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꽉 찼을 때, 밀물일 때 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가득 찰 만자. 그리고 물이 빠져나갔을 때, 썰물일 때 여기서부터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22km, 약 22km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인 겁니다. 네, 서해와 남해는 근데 섬이 많아서 기준선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면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끈 섬을 기준선으로 정합니다. 즉 바로 요 보이나요? 요 기점 바깥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이은 겁니다. 이어서 기준선을 정합니다. 이거를 직선기선이라고 합니다. 직선기선. 근데 동해는 통상기선이라고 하는데 통상기선은 전 세계적으로 정하는 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선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네, 사용하는 선이라서 통상적으로 쓴다라고 해서 통상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통상기선 썰물일 때 한 요 정도 거의 육지에 가깝습니다. 동해안은 물이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빨간색 선까지가 바로 국경선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우리 땅이죠. 우리 정확히 말하면 땅이 아니라 바다. 우리 바다 영해입니다. 네, 영역이죠. 영역 중에서 영해. 빨간 선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영해. 네. 그리고 울릉도 독도는 똑같이 썰물일대를 기점으로 썰물일대를 기준선으로 정해서 12해리를 정한 네, 요 동그라미 한 빨간색 선이 있는 부분이 바로 영해선입니다. 독도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12해리. 자, 그리고 서해나 서해라고 해도 되고 황해라고 해도 되죠. 여기 황자는 이제 서해 가본 친구들 알겠지만 바닷물이 흙탕물이 약간 색깔이 맞아요. 황색. 그래서 황해라고 합니다.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직선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섬들을 이은 네, 선으로부터 12해리입니다. 12해리. 근데 여기는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2해리까지 해버리면 제주도가 밖에 나가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그 통상기선을 적용해서 그 제주도에서 12해리까지 이렇게 해서 영해를 정해두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어민들만 그 어업권, 즉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침범하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중국에서 일로 넘어와서 몰래 와서 물고기를 잡아가서 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지금도. 네, 그리고 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일본에서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죠. 단순히 작은 섬인데 왜 독도를 그렇게 빼앗으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면 그 이유를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리 아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바로 영해 때문입니다. 영해. 이렇게 독도를 기준으로 영해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도가 일본 땅이 되어버린다면 여기까지 다 일본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 땅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계속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죠. 단순히 그 섬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 주변에 있는 시베리까지 22km까지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전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물고기나 해저 자원 같은 것도 다 일본 손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바다에는 이 부분에는 뭐 어업 행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뭐 배들이 다른 나라 배들이 지나다녀도 되나요? 에 대해서 궁금하죠. 네, 이 빨간색 부분 안에는 다른 나라 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거는 한번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배타적 경제 수역.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약 188해리를 말하는데 이거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영해인 부분을 제외하고 188해리, 즉 여기는 총 200해리 정도가 됩니다. 200해리. 네, 이 부분에서는 네, 자원 채굴권이나 어업권 또는 환경은 해당 나라의 권리가 있고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은 자유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여기는 자, 여기서부터 188해리 정도,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188해리.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88해리. 자, 여기서부터 또 188해리.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민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어업 행위를 하는 건 해도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쪽에 넘어와서 물고기를 잡아간다면 그건 불법이 되겠죠.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번씩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어업 협정을 정해서 좀 약속을 지키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원 채굴권, 어업권, 환경보호권, 즉 경제적인 권리는 그 나라에 있고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은 자유롭습니다. 즉 물고기만 잡지 않는다면 지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해는 여기는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물고기 잡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당연히 이런 권리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근데 지나가는 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공은 하늘이죠. 우리나라 영해와 영토 위에 있는 하늘입니다. 하늘. 네, 그러면 영공도 여기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그게 바로 영공이 되겠죠. 즉 하늘의 범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하늘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서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면 함부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나갈 수는 있는데 통행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동서남북 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동쪽 끝은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못 가봤어요. 자, 독도입니다. 독도.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 독도입니다. 자, 서쪽 끝은 어디 있을까요? 남한에 있을까요? 북한에 있을까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이런 네, 평안북도 영천군 마안도라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섬입니다. 섬. 마안도니까 섬입니다. 그리고 남쪽 끝은 어딜까요? 역시 바다에 있으니까 섬이겠죠. 네, 제주도 밑에 있는 섬입니다. 마자로 시작합니다.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북쪽은 가장 추운 곳이겠죠. 네. 북쪽이라서 추운 곳입니다. 가장 추운 곳은 아니고 어쨌든 추운 곳입니다. 예, 어딜까요? 네, 그 환경북도원성군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은 바로 독도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